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겨울방학 다음 학기, 다음 학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요. 오지 않을 것 같은 새 학년, 새 학기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영상에 이 신학기 또는 다양한 학교 활동이나 수시 정시 관련한 댓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모아서 댓글 Q&A를 좀 하기 위해서 미리 질문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그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이 중복되는 질문들을 모아서 새 학기 준비 전 내가 이런 것들 미처 체크하지 못했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댓글 Q&A는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생활 전반, 그 다음에 수시 관련, 정시 관련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로 동아리 관련 질문부터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O입니다. 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전공적합성이나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활동,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세특에서도 충분히 전공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고인 경우에는 모든 활동에서 충분할 만큼 전공적합성을 표현하기는 실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보다는 그 동아리에서 구체적인 나의 역할, 그것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셔도 합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아리 부원들을 모집을 하고 동아리를 개설을 한다면 전공적합성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역량 측면에서도 더 큰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필요로 하다면 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직접 그렇게 동아리를 개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단히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머 나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학년마다 동아리가 달라지는 친구들은 꽤 있습니다. 1, 2학년 때 댄스 동아리였던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영자 신문반, 도서반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2학년 또는 3학년 때 자기의 진로와 관련되게 조금 더 그쪽으로 동아리를 선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모든 활동에 너무 디테일하게 진로 역량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선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된다.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활동에서도 반드시 굳이 전공적합성이나 진로 역량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O다 X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질문들은 제가 지금 조금 묶어서 길게 그냥 장문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고1의 경우에는 내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1년 내내 나의 학교 생활 중에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활동들은 내 진로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러지 않다면 주어진 활동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여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단, 의학학 계열은 제외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1 친구들 같은 경우 아주 요즘에는 좀 영리하게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고려해서 내가 1순위 동아리를 떨어지면 2순위, 그게 아니면 3순위라도 합격을 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동아리를 미리 사전 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동아리 리스트를 좀 확보하고 동아리를 모집할 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나 그냥 막연하게 이 동아리 해야지 라고 하나의 동아리만 생각을 했다가 그 기간에 우왕좌왕하다 보면 어떤 걸로도 애매한, 예를 들어 농구반에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원예반에 들어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1 학생들 경우에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 학교에 창체 동아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가장 선호하는 건 실험 동아리지만 그런 것이 안 될 경우 2순위, 3순위로는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해당 동아리를 체크하시고 새 학기를 맞이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1학년 때 내가 실험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다면 2학년 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나중에라는 게 1학년 때 안 된 것이 2학년 때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O가 되는데 동일 학년에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OX로 좀 얘기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관련 질문 두 번째, 학교 임원이나 학급 임원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학급 임원은
하면 좋기도 하고 임원을 한다고 학종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좀 OX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내가 학급 임원으로서 응당해야 되는 역할이 매우 두루뭉실하게 서술이 될 경우 시간 대비 다양한 활동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시킨 친구들을 보면 3년 내내 그 어떠한 반장이라던가 교과 부장이라던가 동아리 부장 같은 걸 한 번도 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3년 내내 학교 임원까지 한 친구여도 불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 생활의 세 번째, 동아리에도 임원에도 들지 좀 애매한 질문들을 좀 모아서 기타 질문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X. 개인적으로 경기 꿈의 대학을 수강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차라리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동일한 시간으로 온라인 수강을 해야 하는데 경기 꿈의 대학 같은 경우는 진로 활동에 한 줄 또는 두 줄 들어갑니다. 경기 꿈의 대학 이수, 어느 수업을 수강했음,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500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교과 선택의 커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오히려 공동교육과정 이죠. 반드시 공동교육과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경기 꿈의 대학을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그것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학생부 종합전형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입시를 공부해야 되는 시기는 그것도 역시 정해져 있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경우도 꽤 많고 내신도 챙기고 모의고사도 챙겨야 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의 보고서나 발표나 PPT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입시 정보까지 아이들이 온전히 하도록 내어 맡기는 경우는 요즘의 입시 상황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부모님들은 제발 입시 공부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우리 아이가 고3 때 이 아이가 노력한 만큼 떨어지지 않게 학교 라인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매우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컨설턴트가 하는 말에 휘둘려서 자칫 잘못 판단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입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돌려보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3 담임 선생님들이나 진로부장 선생님들은 해당 학교의 3학년은 수시 정시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서 자기를 좀 잘 객관화시키고 입시 정보도 수집을 해서 라인을 크게 무리 없이 잡는 친구들이나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컨설팅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보는 편입니다. 다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이 객관적으로 대학을 쓸 때 어느 정도인지 진짜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컨설팅을 통해 내가 지금 현재 이 수준이구나. 그러면 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까지 올릴 것인가. 내지는 고3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이 학교지만 실질적으로 내 적정 수준은 여기구나. 그러면 6장의 카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컨설팅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설팅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셔도 안 되고요. 컨설팅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간단하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위치나 객관적인 정보를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컨설턴트를 만나시면 돼요. 컨설팅 잘 받는다고 대도 않는 실력으로 그 학교를 합격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컨설턴트를 만났는데 내가 작년에 이 성적으로 이 학교를 붙였어 라는 것을 자랑 삼아 하는 컨설턴트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 수시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한 학기 성적이 갑자기 안 나왔다고 해서 나 이제 학종은 글렀어, 교과는 글렀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도 아니고 공통 선택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막상 올라오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달랐어.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게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사관들도 모두 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발 1학년
아니면 1학기 중간고사 망쳤다고 나는 지금 자퇴하고 재입학을 한다거나 수시는 글렀으니까 정시로 가야 된다거나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이제 2학년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국영수야 그대로 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회나 과학과 같은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과목당 인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1등급 또는 2등급에 있는 인원 자체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실은 그 탐구 과목에서 등급이 잘 나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지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다음에 정시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수학이나 탐구 과목에서의 과목 제한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전공 학과가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거나 교과전형을 쓸 때도 과학 과목을 선택했지만 문과 과목을 선택하는 거 그거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생기부나 과목의 구조상 문제가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수생이라고 하면 보통의 인식은 정시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재수 시장을 보면 의학학 계열이어도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는 친구들도 대단히 많고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 학교를 아쉽게 떨어진 친구들도 최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3학년 때 뭔가 전략을 잘못 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략을 다시 객관적으로 다시 보고 수시를 쓰고 수시로 끝내는 친구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수시 반수 또는 수시 재수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2학기 내신 성적이 5학기 평균보다 매우 높다고 해서 되도 않는 학교가 갑자기 합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3학년 2학기 때 너무 내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5학기 평균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얘가 3학년 2학기는 전혀 신경을 안 썼구나 놔버렸구나 라는 것이 해석이 되는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내신을 챙기는 것을 저는 보통 권하는 편입니다. 아니요. 3학년 때 방향을 트는 것이 납득이 가능하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1, 2학년 때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이 친구의 내학기, 내신의 구조가 그 과를 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대를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3학년 1학기 때 내가 내신도 생기부의 구조도 의대에 맞지 않아.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부터 매우 열심히 치의학을 생각하거나 또는 수의, 약학 아니면 생명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막 넣거든요. 그러더라도 몇 개 대학을 빼고는 대부분 합격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과학 또는 과학에서 물리나 화학, 나의 진로와 관련된 것들 그 과목에서 교과 개념이 깊이 있게 영향을 보여줬다면 그 과목과 관련된 과들은 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단 이 학생이 매우 높은 내신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네입니다. 저희 입시상담반에 나온 친구들도 그렇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1, 2학년 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서술에 잘 드러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내신이 매우 높을 경우 마지막이라도 나의 역량을 좀 맥스로 보여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신 친구가 지금 2학년에 올라가거나 1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라면 종합도 교과도 살릴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의 내신을 확보하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일반고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일반고를 갔다고 해서 우리 학교는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과 그 학교 환경 안에서도 선배들의 경험치를 최대한 확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때 생기부의 상태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정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가장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맞춰야 하는 수능 최저가 2합 라인인 경우에는 3합까지는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맞춰야 되는 수능 최저가 3합 라인이면
내 영역을 모두 다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탐구 하나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만 몰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두 과목을 다 하시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당일날 나의 컨디션이나 각 과목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크게 시행착오 없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과목 정도는 더 준비를 해두고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는 메인 과목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완할 수 있는 과목을 선정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중간. 어느 정도 수능 최저 라인을 맞추느냐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합 6 이상의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의학학 계열처럼 매우 높은 4, 5의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한다면 3학년 올라가서 맞추는 것으로는 실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맞춰야 되는 게 맥스 2합 5에서 적정 2합 7, 8 라인을 맞춰야 한다. 그 수준이라면 3학년 때부터 하셔도 그래도 보통 50% 정도는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맞춰야 하는 수능 최저가 어느 라인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결론이라면 그건 네. 고1 3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성적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과거에 완료된 중학교 학습, 중1, 중2, 중3 때 내신을 위해서 열심히 그 과목을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과목이 어떠한 패턴으로 내 속에 남아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컨대 고1 3월 모의고사가 내가 중학교 때 정말 잘했던 친구인데 모의고사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그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학습 방법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내신도 모의고사도 수능도 잘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1 3월 모의고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학기를 맞이해서 그래도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 질문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아주 많이 다 해드려야 되는 건데 시간상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음에 영상 댓글이나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수시 시즌에, 정시 시즌에 또 이러한 댓글 Q&A와 관련된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오늘 시간에 필요한 것들의 정보를 쏙쏙 잘 모아서 새학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유클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서는 영상 더보기란에 매번 링크가 올라가 있으니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와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으십니다. 모든 지역에 생기부도 그 다음에 입시 정보도 막막한 친구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